이번 시간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와 종이계산서 다른 점은 발급 방식이 전자로 발급하는 것과 종이로 발급하는 발급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발급 방법과 발급 기한은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이 원칙입니다.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라고 하니 어렵지요? 그냥 물건을 판 때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6월 12일 물건을 팔았다고 예를 들면 원칙은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은 오늘 발급이 원칙이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적용하여 물건을 판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 기한입니다. 발급 기한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 물건을 판 건을 7월 10일까지 발급 기한인데 7월 10일이 일요일이면 7월 11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꼭 10일 마감일에 발급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발급하셔서 발급 기한 넘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송기한입니다. 발급을 하면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다음 달 10일이요? 아닙니다. 전송은 발급이 다음 날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제도 설명에 가서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을 똑같이 알고 계십니다.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가 전송 기한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동일한 시스템이므로 전송 절차가 없지만 타 사이트에서 발급할 경우는 반드시 부세청에 전송을 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잘못 아셔서 또 놓쳐서 지연 전송이 많이 발생되어 가산세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발급할 경우는 즉시 전송하세요. 내일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혜택은 신고가 간편하다는 겁니다. 가세기간 종료의 다음 달 11일까지 구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안에 합계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처별 명세해설 작성이 면제가 됩니다. 가세기간 종료의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12일 거래한 건을 7월 11일까지 늦어도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또 비용이 절감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작성하고 송달 비용과 보관 비용도 있습니다.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구세청에 수록된 자료라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전혀 송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급기한은 물건을 오늘 팔았으면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입니다. 오늘 물건을 팔았으면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 7월 1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입니다. 발급기한 내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이런 경우는 전자로 발급해야 되나 종이로 발급하여 전자발급 의무사항 위반으로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에게 1%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어떨까요? 공급받는 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있는 것이지 종이로 발급받아도 불이익은 없고 매입세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간혹 공급자께서 내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못 받는지 여부를 문의하십니다. 공급자는 발급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전혀 불이익은 없고 공급자만 공급가에게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지연발급 가산세입니다. 발급기간 다음 달 10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 즉 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됩니다. 즉 6월 12일 거래건을 7월 15일에 발급하면
발급기한인 7월 10일을 경과하여 지연 발급에 해당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가,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치 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물론 공급받는 자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지연 발급했으니 가산세가 부과되는 걸 알겠는데 공급받는 자는 왜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공급받는 자도 발급기한에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0.5% 지연수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발급입니다. 미발급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아예 발급을 안 한 거죠. 발급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을 넘어서 발급한 경우입니다. 7월 25일, 1월 25일이 지나서 발급한 건은 미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급자는 2%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보다 더 손해가 훨씬 크겠지요. 다음은 전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송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급하셨으면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전송을 하면 발급과 동일하게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한 건은 지연 전송에 해당이 됩니다. 지연 전송은 공급자는 0.3%, 지연 전송 가산세가 있고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전송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미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7월 25일까지 전송하지 않고 7월 26일 이후에 전송하면 미전송에 해당이 됩니다. 공급자는 이때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Q&A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기한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는 전자외 발급으로 전자발급 의무사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발급기한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는 불이익이 없으며 매입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공급 시기가 2020년 5월 7일 거래건은 발급기한이 2020년 6월 10일입니다. 해당 거래건을 2020년 6월 15일 발급한 경우는 발급기한 경과로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치로 공급가액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거래건을 7월 26일 발급한 경우는 공급 시기에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경과로 미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 2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경과되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지연수치로 공급가에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